네, 안녕하세요. 오스틴 에디입니다. 저희 가족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끼고 동선의 가족들과 뉴올리언스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가면 도대체 무엇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먹게 되는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제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봤으니 한번 참고하시고 뉴올리언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미국 지도가 있죠? 자, 굉장히 크죠? 먼저 뉴올리언스까지 미시간 앤하버에서부터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도로 찍어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 자, 한번 볼까요? 현재 시간으로 미시간 앤하버에서 뉴올리언스까지 15시간이 걸립니다. 미시간에서부터 뉴올리언스까지 오게 될 때 무려 7개 스테이트를 지나게 됩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너시, 알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굉장히 많은 줄을 지나서 15시간을 차를 몰고 와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스틴에서는 얼마 걸릴까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는 서로 주의 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가깝고도 먼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시간으로 텍사스 오스틴에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까지는 7시간 49분, 약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리지만 미시간에서 오는 거리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미시간에서, 그리고 오스틴에서, 앤하버에서, 그리고 오스틴에서 뉴올리언스에 도착을 하게 되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한번 다 같이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뉴올리언스입니다. 제가 갈만한 곳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잘 글씨가 보이지 않는데, 자, 뉴올리언스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최대 도시이자 항구 도시입니다. 미시시피강 어귀로부터 상류로 약 170km 이곳을 따라다 보면 170km 위치에 자리한 도시이고요. 여러분들 그 뉴올리언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재즈, 음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지방 요리, 크리올 요리라고 불리는 독특한 요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특한 방언으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In New Orleans, from what I call Grandma and Grandpa, is Momo and Popo. 게다가 매년 마르디그라라고 불리는 축제로 유명한데요. 당초에는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축제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광란의 파티와 퍼레이드로 진화한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프랑스에 의해서 뉴올리언스가 발견이 되었고 개발되다가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다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미국에 편입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도시 전체적으로 매우 이국적이고 미국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건축 양식, 음식, 문화, 언어, 역사 등 많은 면에서 매우 독특한 도시라고 합니다. 뉴올리언스의 인구 3분의 2 이상이 흑인이며 그들은 18세기에 노예로서 정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음악가들이 뉴올리언스를 재즈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크리올 요리, 뉴올리언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방 요리, 지방색이 아주 강한 요리를 크리올 요리라고 하는데, 이 크리올은 지역 토박이란 뜻의 스페인어 크리오에서 유래한 말로 유럽과 아프리카 식문화가 어우러진 뉴올리언스의 토속 음식을 지칭합니다. 그 향과 맛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 또한 뉴올리언스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손꼽히는 관광 도시로서 여전히 매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뉴올리언스를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미시시피 강이 꺾이는 이 지점,
제가 별을 많이 찍었는데요. 요 지점이 바로 프렌치 쿼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프렌치 쿼터, 세인트루이스 대성당, 버번 하우스, 그리고 버번 스트리트가 있는 이 지역이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저희가 묵을 숙소는 프렌치 쿼터에서 차로 약 8분 거리에 있는 프렌치맨 스트리트에 있는 에어비앤비 하우스입니다. 자, 이 집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했고요. 1박당 98불입니다. 슈퍼 호스트로서 굉장히 사람들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자, 숙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숙소가 위치한 프렌치맨 스트리트에서 차로 8분만 가면 프렌치 쿼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날은 이곳에서 차를 타고 오지 말고 우버를 불러서 요 버번 스트리트가 시작되는 바로 이 지점, 즉 캐널 스트리트와 버번 스트리트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차를 내려서 걸어서 이동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렌치 쿼터와 그 밑에 다운타운 인근은 차량도 많고 주차 공간도 마땅치 않아서 대중교통이나 우버 등을 활용하여 프렌치 쿼터에 도착하여 도보로 관광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캐널 스트리트하고 버번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차를 내려서 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특히 밤에 보면 더 화려하지만 이 버번 스트리트는 1년 365일 파티가 끊이지 않는 파티 프렌들리한 스트리트입니다. 어스틴에도 6th 스트리트라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리가 있듯이 뉴 어울리언즈에는 버번 스트리트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버번 스트리트에 따라서 많은 상점과 술집, 레스토랑들이 즐비합니다. 거리를 따라서 이 몇 군데 찾아본 곳이 있는데 이 에크미 오이스터 하우스라든지 펠릭스 레스토랑 이런 곳들이 다 굴 요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간단하게 에크미 오이스터 하우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산물 프라이드 요리도 먹을 수 있고요. 바게트 빵에다가 해산물 튀김을 넣어서 먹는 이런 요리. 옆에 보시는 이 건보라고 뉴올리언즈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입니다. 이와 같이 굴 요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굴 요리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굴을 튀긴 요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요리를 먹고 계속해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에크미 오이스터 하우스를 갔다가 쭉 걷다 버번 스트리트에 따라서 쭉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자, 보면 오이스터 바가 굉장히 많죠. 자, 이 버번 스트리트에 따라서 쭉 걷다가 보면 올리언즈 스트리트를 만나면 좌회전을 해서 약 3블럭 정도를 걸어서 갈 겁니다. 걸어가다 보면 앞쪽으로 콩고 스퀘어가 나오고 콩고 스퀘어 옆쪽으로 루이 암스트롱 공원이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What a Wonderful World를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펫 연주자이자 재즈 싱어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을 기억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이 공원에 잠깐 들려서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세인트 앤 스트리트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한 5블럭 정도? 하나, 둘, 셋, 넷, 5블럭을 지나면 세인트 루이스 대성당이 보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대성당은 아마 미국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고요. 현재까지도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1700년도에 지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을 잠깐 들렸다가 세인트 루이스 성당과 붙어있는 바로 옆으로 세인트 루이스 성당 여기 있죠? 붙어있는 잭슨 스퀘어 여기 딱 제가 별표 쳐놨죠? 잭슨 스퀘어에 들려서 사진도 찍고 둘러보고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 잭슨 스퀘어는 왜 잭슨 스퀘어냐? 이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잭슨 스퀘어는 1721년에 지어졌습니다. 왜 잭슨 스퀘어라고 불리냐 하면은 이 스퀘어 가운데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 많이 친숙하시죠? 네, 바로 제7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앤드류 잭슨의 군대가 뉴올리언스에서 영국군을 격파했고 이로써 앤드류 잭슨은 뉴올리언스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앤드류 잭슨을 기념하는 잭슨 스퀘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잭슨 스퀘어 광장 주변을 따라서 많은 예술가들이 광장 펜스를 따라서 그림을 걸어두고 판매하기도 하고 음악가들은 야외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잭슨 스퀘어를 한번 둘러보시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카페 두몽드라고 하는 프렌치 카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왜 유명하냐면은 이 뉴올리언스에는 꼭 맛봐야 할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탑 3 안에 드는 음식일 겁니다. 바로 베니에라고 하는 도너츠인데요. 하얀 슈거 파우더를 듬뿍 뿌려서 먹는 네모난 도너츠입니다. 심지어는 이 베니에를 먹기 위해 뉴올리언스에 오는 여행자가 있을 정도로 정통 베니에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1862년에 오픈한 이 카페는 베니에, 이 도너츠의 원조라고 불리는 카페입니다. 이곳에 들려서 이 베니에하고 커피를 맛보고 갈 겁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자, 이렇게 카페 드몽 카페를 갔다가 걸어서 이동을 하여 여기 보이는 스팀봇 나체스라는 증기선을 탈 예정입니다. 이 증기선은 저녁 때 저녁 식사와 함께 재즈를 들으면서 미시시피 강을 한 바퀴 도는 약 2시간 코스로 이루어진 관광 코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저녁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체스 이 보트는 주로 저녁에 운영하지만 이 근처에는 점심 식사와 함께 운영하는 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의 일정에 맞는 보트 투어를 예약을 해서 미시시피 강을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팀보트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1일차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 프렌치 쿼터 이 지역을 한번 돌아봤죠. 그리고 스팀보트 나즈스에 가서 증기 보트도 타면서 재즈 음악도 들었습니다. 2일차는 가든 디스트릭트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숙소에서부터는 11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은 아직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차를 몰고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한번 더 고안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든 디스트릭트는 프렌치 쿼터와는 좀 다르게 뭔가 특별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기둥이라든지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갤러리나 발코니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건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과 어우러지는 오크나무 등 정말 예쁜 곳이라고 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방문했던 집을 포함하여 정말 멋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으스스한 공동묘지 투어도 인기라고 합니다. 투어를 신청하면 좀 더 세밀하게 미국 연예인들이 구입한 저택이라든지 세미트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 나오는 벤자민 버튼의 집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이 세미트리도 한번 가보고 이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거리 풍경을 만끽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곳에 보면 여기 있는 세미트리도 한번 가보고 돌면서 점심 식사를 이 크리올 전문 레스토랑 조이 케이스라든지
기타 이 근처에 있는 루이지애나 전통 식당에서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루이지애나는 음식 문화로 유명한데요. 특히 케이준이라고 불리는 소스 있죠. 케이준 치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데 이 케이준이라는 말이 바로 이 루이지애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는 프랑스계 미국인들을 케이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 스타일, 소스 이런 것들을 케이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케이준 스타일의 음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건보가 있고요, 잠발라야, 그 red beans and rice, 에투페라고 불리는 음식도 있고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포보이라고 불리는 샌드위치, 무팔레타라고 불리는 샌드위치 등도 뉴올리언스에 오면 반드시 맛봐야 하는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마호니스 포보이 앤 시푸드 레스토랑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포보이 샌드위치를 전문적으로 파는 식당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바로 포보이 샌드위치입니다. 이렇게 해산물 튀김 요리 등도 많고 이게 포보이고요. 이런 식당에 들려서 루이지애나 전통 요리들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틀차 이 가든 디스트릭트를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더 있으면 이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이게 이쪽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뮤지엄도 있고요. 또 하나 마르디그라 월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형 탈을 활용한 뉴올리언스를 대표하는 축제에 사용되는 소품이나 장식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거대한 인형 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킹콩도 있고요. 띵원 띵투, 띵원 띵투도 있네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연하게 방문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로 마르디그라 월드 또는 2차 세계대전 뮤지엄 등도 뉴올리언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3일차는 또 하나 그 뉴올리언스 관광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스왑프 투어라고 합니다. 그 늪지대를 보트를 타고 투어하는 그런 코스인데 뭐 악어도 보고 늪지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풍경들 이런 것들을 보트를 타고 여행을 하는 그런 관광 코스입니다.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 한번 뽑아봤는데 가격대가 꽤 나가요. 이런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몇 군데 보면 케이준 인카운터라는 곳은 이렇게 보트를 타고 이런 스왑프를 가면서 이렇게 악어도 보고 사진도 찍고 직접 악어를 만져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늪지대 투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이 업체뿐만 아니라 또 이런 데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스몰 그룹 에어보트 투어가 79불이에요. 그러니까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보시면 이게 맥스가 6인에서 8인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스몰 그룹 보트를 타면은 인당 79불을 내야 돼요. 좀 싼 것도 있는데 싼 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는 그런 보트는 좀 싸죠. 이렇게 보트를 타고 가면서 늪지대를 헤쳐나가면서 보트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어도 보이고요. 이 보트 투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뉴올리언즈 오면 반드시 이 스왑프 투어를 꼭 해보라는 이곳 친구들의 조언도 있었고, 구글 리뷰에서도 이곳에서 반드시 해야 할 액티비티로 뽑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문 지역에 대한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가볼 만한 곳이 시티파크라고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거닐면서 미술관들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사들고 이 공원을 거닐면서 여유롭게 마지막 날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각상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보타니컬 가든도 있어요. 자, 이렇게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3일간 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재즈 공연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저희 숙소가 있는 프렌치맨 스트리트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 길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뮤직 클럽들이 있어요. 예, 이곳 프렌치맨 스트리트에 위치한 많은 재즈 카페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재즈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이번 여행에서 빠지면 안 될 일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캐널 스트리트를 따라서 전차가 다닙니다. 여기서는 스트리트 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생긴 전차가 다니면서 멋스럽고 낭만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전차를 타면서 검표원에게 현금을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이 스트리트 카, 전차를 타고 이 캐널 스트리트를 한번 이동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 일정을 짜다 보니까 뉴올리언즈는 정말 미국 내에서도 역사, 문화, 음식, 다방면에서 정말 독특한, 꼭 가보고 싶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약 3일 정도 우리가 이 뉴올리언즈에서 머물 예정인데, 이 3일 동안 좀 빨리빨리 이동해서 많은 것도 보고, 많은 것도 먹고, 또 많은 것을 잘 듣고 우리의 감각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여행 계획을 더 탄탄히 짜서 잊지 못할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